넝쿨 장미가 아름다운 계절 6월입니다. 6월엔 씨 뿌리는 시기라는 뜻의 망종과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하지가 있는데요. 하지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하죠. 여름으로 들어서는 달 6월. 쨍한 햇볕만큼이나 밝고 힘찬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계천 5913년, 단군기원 4349년 6월호입니다. 내가 천지를 주지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위하라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상제님은 생장염장이라는 순한 원리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하루의 시간도 생장염장의 이치에 따라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변화가 지속되어 생긴 지구 일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주에는 지구 일년보다 더 큰 주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주에도 사계절의 시간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상제님의 진리가 자연섭리요, 자연섭리가 상제님의 진리다. 또한 본래 증산도 진리는 우주 법칙을 바탕으로 되어져 있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천지의 이치다. 내가 입버릇처럼 늘 말하지만 상제님의 진리가 자연섭리요, 자연섭리가 상제님의 진리다. 또한 본래 증산도 진리는 우주 법칙을 바탕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증산도 진리라 하는 것은 우주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증산도 진리라고 해서 자연 섭리와 별개로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천지의 이법이라 하더라도 인사가 부합되지 않으면 천지의 이치라 하는 것은 있어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원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 원할 원자, 힘 역자. 뭘 해야겠다고 간절히 마음을 먹으면 그 원력이 축적되고 또 축적된다. 일심 못 가진 것을 한할 것이요, 일이 안 되는 것을 한하지 마라. 일심만 가지면 못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게 다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일심, 그게 바로 원력이다. 원력이 축적돼야 일이 되지. 원력이 축적이 안 되고서 공연스레 가식으로, 거짓말로 허장성세로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되겠는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추수하여 겨울에 폐정하는 생장염장의 법칙은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우주 변화의 근본 법칙이자 우주 통치 법도인데요. 인간이 개척하는 역사 과정, 문명 발전 과정도 이와 같은 생장염장의 변화 질서를 따라 열려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봄은 천상의 무 성신이 지상에 내려와 문명을 열고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때로 천존 시대라고 합니다. 우주의 여름철에 이르면 인류 문명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 성장하는데 이때를 지존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천지는 봄, 여름 동안 인간을 낳고 길러온 이상과 목적을 완수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하늘의 꿈과 땅의 이상 세계를 건설하기 때문에 인존 시대라고 합니다. 지구의 동서 지역 문화가 세계 일가, 통일 정권 도스에 의해 일가 문화로 한가족 문화로 대통일되는 문명 개벽이 온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가을철 우주의 열매 진리 소식이 무엇냐? 어머니가 오셨다는 것이다. 가을 우주를 여는 인사의 원뿌리, 인류 역사의 신기원을 여는 주인공, 천지의 어머니가 오셨다는 것이다. 천지의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 가을의 세상을 여는 인사의 주인이신 천지의 어머니 수부님. 상제님의 도통맥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제님 천지 대권이 남성에게 전수된 것이 아니라 당신님의 반려자요 천지의 어머니인 수부에게 전수됐다는 점이다. 상제님은 수부 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정통 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증산도의 정통 대권의 뿌리는 태모 고수부님이시다. 이제 봄, 여름 선천 세상이 막을 내리고 가을 우주의 문을 여는 가을 개벽, 인간 개벽, 자연 개벽, 문명 개벽이라는 세벌 개벽에 거대한 변혁의 폭풍이 몰아쳐오고 있다. 개벽은 지축이 서는 자연 개벽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전개되는 지구의 동서 지역 문화가 세계 일가 통일 정권 도수에 의해 일가 문화로 한 가족 문화로 대통일되는 문명 개벽이 온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상제님과 태모님의 신법을 전수받고 그 신법을 체험하고 그 신법의 문을 열어서 진리의 화신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월간 개벽은 도운을 비롯해 신앙과 진리, 시사, 문화, 정보,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6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김홍기 수호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수호사님, 6월호에도 성도님들의 다양한 태울주 도공 체험 사례가 실렸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이번 호에는 지난 4월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율궁에서 집중 철야 수행을 했던 인천 주한도장 성도님들의
도공 체험이 실렸는데요. 이 가운데서 초등학생인 옹수환 성도님의 수행 체험 사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린이 성도님들은 순수해서 수행 체험 사례 또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실렸을지 궁금하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주한도장 성도님들은 집중 수행을 위해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에 도착했는데요. 이야기의 주인공인 옹수환 성도님은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신명님들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태열궁 천신단 쪽에는 갑옷을 입은 신장들이 계셨고 또 수행을 시작하니 신명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듯 몸을 흔드셨습니다. 우리가 수행 중에 신명 체험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교육문화회관 입구에서부터 신명님들을 뵌 건 특이하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공 수행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무지갯빛의 나비가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미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곳에선 로봇들이 일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상제님을 신앙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보다 수백 배 더 큰 태열궁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꽉 들어찬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또 도공이 끝난 후에는 태열주 수행을 했는데요. 수행하는 성도님들 몸에서 나온 다양한 색깔의 크고 작은 나비들이 상제님을 중심으로 강강술래를 하듯 둥글게 돌았습니다. 상제님이 나비를 손으로 꽉 쥐었다 펴면 빛나는 나비가 됐는데요. 마치 생명이 새롭게 부활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동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데요. 옹수환 성도님의 체험담에서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후천 성경의 모습도 떠올리게 되네요.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김호연 성도님이 떠올랐는데요. 호연 성도님은 9살의 나이에 125일 동안 집중 수행을 하셨는데요. 이후 신명들이 오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새나 짐승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셨습니다. 네, 옹수환 성도님 체험 사례를 들으니 저도 수행에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지역 문화 탐방인데요. 이번 후엔 초원의 나라 몽골이 소개됐습니다. 몽골하면 동서양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몽골이란 용어는 용감한이란 뜻을 지닌 부정명에서 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통칭해 부르는 몽골은 대개 외몽골을 말합니다. 내몽골이라고 부르는 내몽골 자치주는 중국 국경 안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분단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분단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민족적 친근감은 거의 없습니다. 몽골이 분단 국가였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몽골고원 지역에서는 흉노와 선비, 유연, 돌골, 위그르 등 북방 유목 민족들이 명멸해 갔는데요. 13세기 초엽에 등장한 징기스칸이 흩어진 부족들을 통합하고 강력한 정복전을 벌여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 몽골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상, 해상 교통로를 발달시키고 인터넷보다 700년 앞서 국제 통신망을 건설함으로써 동서양 간의 경제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 제국과 세계사를 실현한 것이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징기스칸을 선정했다고 하죠. 네, 그만큼 동서문화 교류에 큰 물길을 놓은 징기스칸의 업적을 높이 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원 제국을 거쳐 명나라와 청나라에 복속되는 시련을 겪었는데요. 1921년 중국으로부터 독립해 사회주의 공화국이 됐던 몽골은 1992년 민주공화국으로 정체를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몽골하면 드넓은 초원이 생각나는데요. 지금도 유목민의 전통이 살아있죠? 말씀하신 대로 몽골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은 빠른 적응력과 자유로운 사고,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 유목 문화입니다. 고유의 예술성도 잘 보존하고 있는데요. 티베트와 중국 및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예술 작품 속에 음악, 무용, 복식 등 고유의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13세기 초에 전래된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를 신봉하고 있지만 몽골 이래뿐이 신앙이었던 샤머니즘도 생활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유의 유목 문화와 개방적 국민의식, 고유의 예술성 보존을 문화 자산으로 삼고 있는 몽골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수호사님, 다음은 어떤 소식이죠? 네, 다음 소식은 지구촌 개병 뉴스인데요. 꿈의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도 얼마 전 이 소식을 기사로 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하이퍼루프 기술에 대한 구상은 영화 아이언맨의 실존 모델로 유명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2013년 처음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터널 안에서 자기 부상 열차를 띄워 사람이나 화물을 음속에 가까운 시속 1200km로 옮길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진공에 가깝게 공기를 뽑아낸 지름 3.2m의 터널과 그 속을 달리는 28인승 기차 한 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을 추진력으로 하는 이 시스템의 최대 시속은 1223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교통혁명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첫 주행 시험이 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11일 라스베이거스 북부 사막에서 하이퍼루프 1이 초음속 열차 시험 주행을 했는데요. 5초 동안 진행된 시험 주행에서 800m의 철로를 시속 약 1126km의 속도로 달렸습니다.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터널을 완성해 2초 안에 시속 644km까지 속도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하이퍼루프 도로를 건설 중이라고요? 네, 이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중심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하이퍼루프 도로를 건설 중인데요. 2021년쯤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할 하이퍼루프는 속도 혁명에 그치지 않고 운송비 혁명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운거를 타고 공중을 날아 먼 데와 험한 데를 다니고 땅을 주름잡고 다니며 가고 싶은 곳을 경각에 왕래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하이퍼루프가 이끄는 속도혁명, 앞으로 주목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 책만은 꼭 소개 시간인데요. UN 미래포럼 대표인 박영숙 씨가 저술한 UN 미래보고서 2045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네, 작년에 한참 회자도 되고 재방영되어서 영화를 봤습니다. 백투더퓨처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SF 영화로 2015년 미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영화에서 상상했던 3D 영상, 영상 통화 등 미래 기술들은 오늘날 대부분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UN 미래보고서 2045는 2045년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일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045년이면 불과 30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책에서는 머지않은 미래 인류는 3D 음식물 프린터로 아침 식사를 하고 셀프 클리닝을 하는 나노 섬유 옷을 입고 또 무인 자동차로 출근하며 인공지능이 일을 대신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나 100세를 훌쩍 넘기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미 3D 프린터를 비롯한 나노 섬유,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 기술은 개발이 완료되었고 곧 상용화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람이 로봇과 경쟁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신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실업의 고통을 줄이고 창조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선 앞으로의 교육은 지금과 같은 지식 암기의 공부가 아닌 창의력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 구절 가운데 한국인들은 현재를 매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그 열정의 일부라도 미래를 준비하고 행동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뜨거운 에너지는 우리에게 유리한 미래로 변화할 것이다. 미래의 물결이 우리의 손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저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UN 미래보고서 2045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지난호에 이어 부록으로 실린 초등학생들을 위한 도전 2편 따라쓰기 교재인데요. 주요 성구 소리내어 읽고 따라쓰기, 또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증산도 고유수로 설명, 한자 익히기 등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후에는 도전 1편에 대한 교재가 실렸는데 도전 11편까지 계속 만나볼 수 있겠네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도전을 배우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 수호사님, 지금까지 월간 개벽 주요 소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후천 성경 세계는 가가도장이라. 앞으로 열리는 후천 가을에는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모시고 대도진리를 닦는 도장이 된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가정 도장을 찾아 가족이 화합하며 신앙으로 하나 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가도장. 이번 주인공은 가족의 헌신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평생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했다는 안산 상록수 도장 정현근 성도님인데요. 가족의 사랑과 조상 설령의 음덕으로 가가도장 정착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정성도님의 신앙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꼭 닮은 미소만큼이나 신앙의 모습도 닮아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신앙하며 이젠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데요. 가가도장의 주인공 정현민 성도님과 정현근 성도님입니다. 두 분은 도장에서 꾸준한 봉사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언니인 정현민 성도님은 증산도 진리서적 홍보를, 동생 정현근 성도님은 도장 교육에 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도장에서 신앙하는 정현미입니다. 안산 상록수 도장에서 신앙하는 정현근입니다. 전 엄마 정금순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 신앙을 하던 이 가정에 처음으로 증산도 신앙을 전한 분은 언니 정현미 성도님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편과 아들이 같이 신앙을 하고 있고요. 동생네 가족은 동생과 조카들 그리고 엄마가 같이 신앙하고 있고 남동생네 가족들도 같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 쪽에 제가 이제 증산도를 전하게 된 계기는 91년도에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책을 전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책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저는 처음 봤던 그 우주 일련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관심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게 엄청난 관심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인생에 대한 그 답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불교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선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우주에도 일련이 있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법칙대로 돌아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글이 있어서 그 우주 일련이 정말 진리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좋은 진리면 동생들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정말 참 진리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저는 밑에 깔려 있었어요. 어느 날 언니가 그 작은 얇은 만화책을 주는데 그게 그 시간 여행이라는 만화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하루를 확장시켜서 지구 1년, 인생, 그다음에 우주 1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있던 거랑 너무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이제 그쳤죠. 그리고 나서 언니가 그때는 결혼을 하지 않고 언니랑 둘이 살 때였는데 이제 도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진리를 잘 몰랐었던 때였습니다. 정현근 성도님이 지금처럼 신앙에 안착하기까진 언니의 살뜰한 보살핌이 있었는데요. 그 정성으로 증산도 신앙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 어머니에게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이제 신앙을 언니랑 같이 이렇게 계속 하면서 엄마도 같이 신앙을 하기를 바랬어요, 저희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잡고 어머니한테 우리가 언니도 하고 우리도 다 하는데 엄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증산도도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신앙이니까 한번 가서 이제 배워보자.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아, 너네들이 그렇게 좋다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언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원주 도장으로 서울 뭐 이제 언니가 신앙하던 도장으로 계속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마음이 이제 열리면서 입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어머니는 원주에 사셨기 때문에 누가 저희가 같이 그 21일 정성 수행이나 그런 걸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버스를 타고 이제 계속 도장을 가신 거죠. 매일. 그래가지고 원주 명문도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딸려가가지고 이제 듣고 보고, 그리고 뭐 계속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대전 가서 뭐라 그러나 입도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한 40일을 계속 시내버스 타고 그 도장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더니 거기에 포정님이라 그러나 그분이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냐고 그러고 그랬는데 조상님을 위하고 상제님을 위한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내용이 있으니까 쉽지요, 조금 이해하기가. 그래서 집에서 이 청수 올리는 것도 내 마음으로 그냥 올리게 되는 거예요. 딸이 뭐 아침 저녁으로 올리고 가는데 난 또 따라서 그냥 아 이렇게 받들어야 되는가 보다 이러고 올리고 좀 마음은 편해요. 어려운 시절 절에서 공양주 노릇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어머니 정금순 성도님. 한평생 불교 신앙을 한 어머니는 증산도에서 불교의 결론인 미륵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이룬 도방은 가정의 중심축이자 치유의 장이 되었는데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가정치성을 올리며 끌어내고 있습니다. 뭐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다고 재물치성 올리고, 또 뭐 이제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이제 모여가지고 잠깐이라도 재물 올리고, 그렇게 이제 약식으로라도 가정치성 형식으로 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제 엄마가 좀 아프셨었는데 엄마 그 쾌유 기원 치성도 집에서 올리고, 남동생 내외가 좀 이제 힘들었을 때도 남동생 네 집에서 가정치성을 올리고, 도장에서 오셔서 또 치성 올리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다가 대장암인 것 같다고 일단 의사 소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언니하고 먼저 상의를 했죠. 그래서 이렇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장에서 먼저 치병치성을 하자 해서 저희 도장으로 와서 바로 제물을 올리고 성도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치병치성을 했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대장암 판정받고 수술하기 전에 우리 큰딸이랑 큰딸 아들 손주
우리 집에 또 우리 작은 딸 애기 대학 다니는 딸하고 4명이서 날 뭐 치유를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눈 높여 놓고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이제 주문을 이루는데 우리 큰딸 앞으로 이 옆에 옆구리가 그냥 뜨거운 물 쏟아주듯이 주르르 흘러서 이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뭐 물을 얘들이 쏟나 이거 이럴 정도로. 그러더니 또 우리 둘째 딸은 머리 쪽에서 했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덜렁 내가. 내 마음이 한 뼘 정도는 바로 들려 있어서 아우 야가 뭔 기운이 이렇게 시나 내가 왜 이렇게 들려 올라가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손주 큰딸 애기 손주 걔가 또 이 다리 쪽에 앉아서 하는데 가한테도 그래 이쪽 다리가 아주 가볍게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제 둘째 딸 딸내미 손주 딸은 저 이모처럼 이 옆구리에 뜨거운 물기 같은 게 이렇게 많이는 큰딸처럼 많이는 안 하고 뜨끈하면서 그냥 주르르 내려가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마침 정말 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지 다행이고 감사했어요. 저희가 상제님, 태모님, 태사님, 사부님하고 저희 조상님들이 돌봐주셔서 전이가 없이 진짜 한 번의 수술로 그리고 항암 치료도 없었거든요. 지금 벌써 5년이 돼서 얼마 전에 가서 이제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다 이제 완쾌가 됐다고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전 더욱더 이제 감사드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도장 성도님들의 정성 기도와 가족들의 태을주 치유로 완치되신 어머니.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들이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성 올릴 때 엄마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정성이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재물 마련하시고 그거 준비 진설하는 것도 다 정성껏 하시고 예전에 이제 그렇게 공양하는 거를 도와주셨던 그런 정성으로 이제 집에서 상제님, 태모님 모실 때도 그런 정성으로 하시고 이제 주송을 하자 그러면은 또 앉아가지고 주송도 잘 하시고요. 그런 게 이제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제님 앞에 이렇게 사배 신고를 함으로써 다 뭘 얻은 것 같은 마음. 딸네 집에 있으니까 딸이 용돈을 주면 제일 먼저 월급을 타가지고 통장으로 넣어주면 얼른 나가서 찾아가지고 상제님 앞에 봉투에서 담아서 올려놨다 한 달 있다 성금을 내고 그게 제일 편해. 마음이 편해져. 뭘 이렇게 밭에다가 놓는다는 게. 그리고 청수 뜰 때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애들을 이렇게 착하게 마음이 착한 자식들로 도와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러면 마음은 편하고 사위도 저렇게 착한 걸 얻은 게 다 이런 건가 이래야지. 진짜 자랑이 아니라 술 먹고 삐딱삐딱하고 들어오는 걸 한 번도 못 보니까 술을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부모는 편한 거죠. 그리고 큰 사이도 대기업에 절에 있어도 막 의시되고 뭐 사람 깔보고 이러는 걸 안 하고 항시 겸손하고 진짜 참 착해요. 자랑이 아니라 내가 보고 느낀 거는 뭐든지 이렇게 잘해주고 그래서 감사하지. 어느 날 집에 퇴근해서 왔는데 어머니가 선물 줄 게 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물 뭐냐고 그랬더니 개벽지에서 태상 종도사님 모셔서 액자를 사다가 액자를 탁 만들어서 어머니 거 하나, 제 거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주시는 거 모시는 거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신단에 모셨는데 개벽지에 이제 태상 종도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수를 모실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되게 밝아져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제 인생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하죠. 일단 언니한테 진리를 전수 받아서 참 이렇게 깨지지 않는 머리를 깨져서 그런 걸 알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것이 신앙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오셔서 또 이렇게 다져주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상제님 신앙으로 하나 돼 가가도장을 이뤄가고 있는 정현근 성도님. 온전한 가가도장을 이루기 위해 남편을 도문으로 인도하고자 했는데요. 태을주의 조화를 통한 장모님의 건강 회복은 남편이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댁 천도식은 도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남편이 그렇게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게 된 계기가, 제가 그동안에는 저의 조상님 천도식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시댁 천도식을 올려준다. 그래서 첫 번째 천도식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남편한테 말을 안 하고 준비를 했는데 언니한테 이제 물어봤죠. 내가 이제 그 세준이 아빠 시댁 천도식을 직선적으로 올려주려고 하는데 몰래 해야겠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건 아니다. 자기 조상 천도식인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해서 얘기를 하길래 천도식 전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천도식을 올려준다. 했더니 남편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왜 자기 조상 천도식을 올리냐고 막 화를 내면서 가방을 싸서 지리산으로 떠났죠. 화가 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천도식 하지 말라고 막. 그 다음 날 이제 막 그 재물 준비를 이제 전날 하잖아요. 그래서 재물 준비를 막 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천도식 올리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못 돌리게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역 부포감님이 아니다고, 잘 될 것 같다고, 마음 그렇게 안 가져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안도를 하면서 천도식을 모셔줬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그 천도식을 모실 때도 언니네 가족이 다 같이 와서 같이 그거를 해줘요. 천도식을. 그러니까 우리 도장 성도님들이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같이 천도식을 모시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남편이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지리산을 떠나면서 친구들을 여럿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다 누구도 다 그렇게 부인이 그런 천도식을 올려준 거 너무 좋은 거다. 할 수만 있으면 너도 같이 신앙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좀 자기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다음에는 자기가 한번 같이 천도식을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천도식을 모시고 남편이 그렇게 바뀌는 걸 보고 천도식을 더 모셔줘야 되겠다 하고 1년 후에 다시 또 천도식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때는 첫 번째 시댁 천도식 모시고 저희 아들이 세준이가 입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시댁 조상님으로 올렸지만 이제는 이제 세준이 앞으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세준이 직선조로 해서 다시 위패를 다시 작성하고 올리면서 남편한테 다시 올리게 됐다. 그러니까 일일이 큰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 조상님들 함자 이런 걸 또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석을 할 것처럼 그랬는데 두 번째도 역시 참석은 못했지만 첫 번째처럼 그렇게 막 반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천도식 올리고 나서 다시 또 남편이 좀 더 이제 증산도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세 번째 천도식은 남편을 꼭 진리로 인도해서 남편이 직접 후손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개벽지 보니까 시댁 조상 천도식을 3회 올려드리고 남편이 입도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3번 친성을 모셔드려야 되겠다 해서 올해 이제 남편 시댁 조상님 천도식을 올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가도장이란 가족이 신앙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조상님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도장이라는 정현근 성도님. 태울주를 숨쉬듯 읽어보자는 언니의 제안은 가족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가정도장은 이제 저보다는 동생이 지금 더 열심히 잘 정성스럽게 하고 있고요. 동생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리를 처음 전해준 사람의 입장인 거고, 동생은 그거를 이제 좀 확장시키고 좀 더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편이어서, 동생이 뭘 하자 그러면 이제 저도 그래 같이 하자 이런 이제 그거고, 또 동생이 도장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뭐 교정 일을 맡아서 교육안을 짜면 항상 저한테 먼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 이 동생이 이렇게 많이 성숙을 했구나 라는 그런 걸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자료들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정도장은 동생이 이제 좀 더 지금보다 더욱 더 이제 정성스럽게 잘 이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맡은 이제 그런 서점 일을 좀 더 이제 지금보다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일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완성 상태가 아닌 저희 가가도장을 완수하기 위해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저희 남편을 진리로 인도해서 같이 신앙을 하는 게 일단은 목표고요. 자기 자신의 가가도장이 이제 완성이 되면 또 도장도 같이 성장을 하고 증산도도 성공을 하고, 그렇게 되는 밑바탕이 바로 가가도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가가도장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가 태울주를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해서 천지 1월 사책께서 바라시는 이제 목표가 태을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을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도울 건 없고 저들 하는 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뭐 그냥 배신 안 하고, 상제님, 태산종도사님 그 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으려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신앙을 굳건히 하고 있는 이 가족에게 성스런 기운이 자리한 도방은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이루는 열쇠인데요. 가족의 헌신과 봉사로 이룬 가가도장이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구원의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상제님 대도진리와 우리의 참 역사를 전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증산도 주요 소식입니다. 인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간직한 환단고기의 국제학술 연구를 펼치고 있는 세계 환단학회가 6월 2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부 학술 발표와 2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의 김게르만 교수의 독립운동사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학술대회는 환단고기 역주본의 저자이신 안경전 종도사님의 초청 특강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안경전 종도사님은 환단고기, 소도경전 본운을 중심으로 동북아 신선 문화의 도통과 신선 발길이의 신교 철학 사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신라, 천년 역사의 수도 경주. 지난 6월 12일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에서 동북아의 잃어버린 역사와 영성 문화를 되찾는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은 잃어버린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고 인류의 원형 문화와 영성을 회복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경주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환단고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소중한 장이었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 6월. 저녁이 되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다양한 야외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가까운 사람들과 공연을 즐기면서 한낮의 더위를 식혀보는 건 어떨까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